오늘은 가슴 확대 수술 주의사항과 관리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술 후 1일째는 소독과 혈종 유무를 체크하게 되고, 수술 3일째는 수술 후 시행한 가슴 테이핑을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 후 일주일째는 실밥 제거와 혈액순환 도움 및 붓기 감소를 위한 광선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2주째부터 고주파 관리와 광선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1, 2주 간격으로 3회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연구축약을 처방하고 3개월 정도 복용하셔야 합니다. 수술 후 3개월째는 흉터 관리를 시작하게 되고 역시 1, 2주 간격으로 3회 정도 프락셀 레이저를 통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이 되면 보형물의 피막이 안정적으로 생겼는지, 장액의 발생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합니다. 주의사항과 관리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는 수술 상담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샤워와 사우나, 그 다음 음주와 흡연, 근력운동, 보정속옷, 마사지, 정기적인 검사, 흉터 관리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워와 사우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샤워는 수술 후 3일째부터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것은 피하 봉합과 피부 봉합이 잘 된 경우에 하는 것이고, 병원에 따라서 피부 봉합 대신 피부 접착용 본드나 절개부에 테이핑을 해놓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후부터 가능합니다. 수영장과 사우나는 절개부가 피부가 물에 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한 달 후부터 가능합니다. 다음은 음주와 흡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술의 알코올 성분은 염증 반응을 심하게 일어나게 하고, 담배의 니코틴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켜 상처 부위에 신생혈관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여 치유를 지연시킵니다. 술 후 빠른 회복과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3개월까지는 둘 다 삼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술 후 최소 한 달은 반드시 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근력 운동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듀얼 플레인으로 수술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수술 초기 대흉근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하면 보형물이 눌려 위치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2-3달 정도 경과해서 형성된 피막이 안정화되면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정속옷에 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보정속옷의 역할은 첫 번째, 수술 후 회복 초기에 자세에 따른 보형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보형물이 있는 포켓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이를 통해 가슴 통증의 발생을 줄이고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수술 전 가슴 모양에 따라서 피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윗가슴이 많고 적음 또는 밑선 레벨이 수술 전에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보정속옷을 통해서 수술의 결과를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보정속옷의 권장 착용 기간은 첫 1개월 정도는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1개월이 지나면 와이어가 없는 스포츠 브라로 바로 바꾸거나 경과에 따라서 밤에만 보정속옷을 한 달 정도 착용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와이어가 있는 브라의 경우에는 와이어가 흉터를 강하게 압박하여 흉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6개월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가슴 마사지에 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가슴을 상하 좌우로 밀어 포켓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과거 마사지를 많이 시행하였는데, 옛날에는 스무스 보형물을 주로 사용했고, 이는 현재 사용되는 텍스처드 보형물에 비해 구연구축의 발생률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 구연구축 예방 차원에서 술 후 자가 마사지를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막의 형성과 포켓의 안정화에 수술 직후부터의 잦은 마사지가 도움이 되는지가 불명확하고, 최근 텍스처드 보형물 및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이 주로 쓰이게 되면서 구연구축 발생률이 낮아져서 자가 마사지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가 마사지는 수술 후에 안 하셔도 되고, 병원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고주파 기계를 통한 마사지와 광선 치료를 3회 또는 4회 받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은 정기적인 검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술 후 MRI 또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가슴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음파 검사에 비해 MRI 검사가 좀 더 정확도가 높으나 검사의 편의성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초음파가 유리한 점도 많습니다. 초음파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잠깐 알아보면 수술 초기에는 혈종 및 장액이 고였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고 경과 중에는 보형물의 위치와 상태, 피막의 두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형물의 외피가 접히는 리플링 현상 및 보형물의 외피 파열 유무도 역시 초음파 검사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흉터 관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흉터 연고는 수술 후 약 2-3주 후부터 꾸준히 바르는 것을 추천드리고 하루에 2회 이상 3개월 이상 바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흉터 연고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파 추출물 성분을 이용한 제품은 콘트라투벡스라는 제품이 있고 두 번째는 실리콘 겔 성분을 가진 켈로코트, 더마틱스, 레주바실 등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양파 추출물 성분을 가진 연고의 경우에는 간혹 피부 알러지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실리콘 겔 성분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연고제와 더불어 실리콘 성분의 시트 제품이 나오는데 이는 파스와 같은 얇은 막의 형태를 띠고 있고 흉터를 물리적으로 눌러서 흉터가 튀어나오는 것을 예방하는 제품입니다. 연고와 더불어 사용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연구축 예방약은 3개월 정도 복용하고 샤워는 수술 후 3일째부터 가능합니다. 사우나 및 수영장의 이용은 한 달 후부터 가능합니다. 보정 브라 역시 한 달 정도는 착용하고 이유는 경과에 따라서 다른 브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음주 및 흡연은 최소 한 달 정도는 끊고 가능하면 3개월 정도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 근육을 많이 쓰는 근력 운동은 3개월째부터 가능합니다. 오늘은 가슴 확대 수술 후 주의사항과 관리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를 아까워 더 못하네. 자세식을 쓰니까 더 못하네. 네.